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교시 맡게 된 스카이 아카데미 강사 유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사장님들 얼굴들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잠시만요. 사장님들 얼굴을 또 보고 강의를 하고 싶어서 좀 조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제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건강이 좀 많이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만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건넵니다. 자, 안녕하시죠? 라는 말을 많이 건넵니다. 자, 안녕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생님들. 안녕이라는 말의 어원, 언제부터 안녕이라는 말이 쓰이게 됐을까? 이제 안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한반도 국가 특성상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당하고 이제 밤새 이제 저세상으로 가시는 분, 이제 밤새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안녕, 편안하고 평안하고 이제 그런 존재로 있는지 그렇게 묻는 단어로 쓰였던 게 인사의 어원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뭐 전쟁통에 우리가 죽는 나라도 있지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 대한민국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평소의 건강이 예전에 이제 그런 그런 어떤 뭐 전쟁통에 어떤 사고로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일이 나는 것보다 그냥 평소에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나 어떤 방식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녕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 사진을 어디서 포왔냐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모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방 이름이 안녕하시죠입니다. 어, 이게 당뇨병 환자들도 아시죠? 굉장히 삶이 불편하거든요. 특히 뭐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뭐 자가 면역 질환으로 들어갑니다. 1형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죠. 이제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안녕하시죠라는 단어의 어떤 그런 인사의 의미는 어떤 서로의 삶에 어떤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워낙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인들, 예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죠. 혹시 먹을 것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의료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더 살기 좋아지고 삶의 질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치료받으면서도 진짜 계속해서 병원은 붐비고 있고,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이제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하고 건강을 비교해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뭐 요즘 시골이라 그러면 그냥 뭐 대구 근교 말고 진짜 완전 촌 있잖아요. 강원도 산골이라든가 이렇게 완벽하게 그런 지역과 비교하면 굉장히 건강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가 더 잘 먹게 되고 더 맛있는 게 많은 시대에 살면서 왜 자꾸 우리의 건강은 빈곤해질까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네, 화면이 많이 꺼져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꺼져 있는 분이 많이 보이네요. 자,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어, 현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화면 다 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더 굶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챙겨 먹게 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가난해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건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 몸이 뭔가 풍요롭지 않은 영양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대인들의 습관 때문이거든요. 휴대폰을 계속 보는 어떤 그런 밤문화,
그래서 늦게 이제 잠자리에 드는 어떤 습관들, 그리고 이렇게 상사로 받는 스트레스, 이러면 자동적으로 업무 능력이 향상되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제 증상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진짜 우리 카페인 없이 못 사는 분들이 많죠. 진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카페인은 절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타 500 먹고 이렇게 뭐 콜드브루 커피 먹고 해도 결국에는 저기 뒤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저 여사원처럼 일하시는 분처럼 저런 우리 삶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진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바쁜 현대인들한테 먹는 시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짜투리 시간에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챙기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간편한 게 최고, 저렇게 간단하게 들고 길거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저런 먹거리를 또 쉽게 찾게 되고, 저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거 먹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건강에 결핍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런 것들을 21세기형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이제 드러난 자가면역 질환 개수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다 적지는 못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해서 당뇨병, 뭐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뭐 경피증, 그리고 뭐 건선 백반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췌장염, 뇌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강박장애, 틱장애, 그리고 뭐 스티븐 존슨 증후군 다 아시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게 21세기형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 말하면은 21세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잘 발견되지 않았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21세기에 더 눈부신 발전을 해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은 결국에는 그 전과 다른,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질환에 노출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그러면 면역이 무언가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의문이 들죠. 그리고 간단하게 면역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 성분 외에 다른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의 방어 시스템은 자기 조절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조금 떨어져도 좀 잘 챙겨 먹고 쉬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치유하는 치유 능력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면역력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역력은 그냥 정상 상태에 있는 게 제일 좋은 면역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면역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높다라는 거는 항진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항진된 상황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백혈구가 우리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보면 구성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4,000개에서 만 개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혈구 수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요 4,000개에서 만 개 사이에 요런 분포를 갖추고 있으면, 요런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면역력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높다,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마케팅 용어로 이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면역력을 올린다 이런 말은 과학자들은 잘 쓰지 않는, 오히려 면역력이라는 말은 없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호염기구 중에 어느 수치라도 갑자기 이 구성 비율을 넘어서는 비율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면역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천면역은 뭐냐면은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냥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이렇게 잡아먹거나 쳐내는 면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피부 구조에도 있고요. 우리 혈관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세포 외에 밖에, 그리고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후천면역은 뭐냐면은 약간
선천 면역과 비교했을 때 후천 면역은 약간 늦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선천 면역은 질병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해주는 면역이고, 후천 면역은 한 4일 정도에서 5일 정도 걸려요. 병균이 들어왔네? 이 병균을 어떻게 처치해내지? 이렇게 처치해내면 되겠네? 너도 출동하고, 너도 출동해. 이렇게 신호도 보내주고, 그 항체에 대한, 그런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천 면역에 비해서 후천 면역은 더 확실하게 병원균을 잡아낼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요렇게 우리 면역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면역에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하고 좀 상관지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현재 모든 뭐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든가 과학자분들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 면역 세포인데요. T세포입니다. T세포는 우리 림프절 안에 있는 면역 담당하는 세포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선천 면역 이야기했잖아요. 선천 면역에 있는 그 수지상 세포라는 게 있어요. 약간 신호수 역할을 하거든요. 병원균 들어왔네? 그러면 일로 막 뛰어갑니다. 림프절로 막 뛰어가서, 야, 병원균 들어왔어. 야, 너 출동해. 너는 빨리 항체를 만들고, 너도 빨리 싸울 준비해. 이런 식으로 막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때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T세포거든요. T세포 안에는 킬러 세포도 있고, 이 병원균이 내 몸에 들어왔었네라고 기억시키는 세포도 있고, 그리고 헬퍼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 세포가 있는데, 헬퍼 세포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B세포라는 게 또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말 더듬네요. B세포, 한마디로 어떤 병원균에 대한 딱 맞춤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B세포인데, B세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그 헬퍼 세포고, 조절 T세포.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킬러 세포가 약간 미칠 때가 있거든요. 신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럼 막 미쳐 날뛰는 이렇게 면역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역계들을 약간 진정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조절 T세포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 면역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절 T세포가 약간 멍청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T세포 안에 있는 킬러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몸에. 그러면서 멀쩡한 우리의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똑똑한 놈이지만 이 똑똑한 놈들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날뛸 때 분명히 조절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절 T세포가 있는 건데, 요것들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고 지금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런 면역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앞에서 말한 어떤 그런 림프절에 있는 어떤 그런 면역세포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의 원인은 결국에 또 장애에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이라면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거는 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은 장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게 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장에 문제가 생겨서 독소가 많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독소들 때문에 면역세포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장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런 장 상태에서 생기는 독소 때문에 내 면역세포가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전에 말씀드린 그런 면역 기능 각각에 해야 되는, 잡아먹기도 해야 되고 병원균을 잡아먹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내 면역력이 갑자기 올라가면 이런 걸 약간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면역기관들, 세포들을 이렇게 뭔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저도 첫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걱정도 많이 됐었었고,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표면을 보고 표면의 증상만 어떻게 해소해주기 위한 그런 제품이나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의 이 질환의 근간에는, 그 원인에는 다 장의 문제가 생기므로 이런 것들을 발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1세기형 질병.
자, 우리가 현대인들이 식단을 잘 못 챙기게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질환, 그런 질환들이 대사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것들이 다 21세기형 질환이라고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1세기형 질병은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느냐? 여기 10%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1형 당뇨병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세기 중반이라 하면 1950년대, 40년대 딱 요때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요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오른쪽에 나오죠? 첫째, 우리의 21세기형 질병은 대부분 장에서 시작되며 면역기와 관련이 있다. 둘째, 21세기형 질병은 대부분 어린이,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에게서 발병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질병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현대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넷째, 21세기형 질병의 증가는 1940년대 서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어떤 솔깃한 이야기들이 있죠. 여성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자가 면역 질환이 더 많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성이 면역력이 남자보다 더 좋아요. 면역이 좋습니다. 어떤 이제 아기도 낳아야 되고 어떤 생활에 그런 스트레스적인 면을 견뎌야 되는 그것도 부분도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생명이 직관되는 어떤 그런 면역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면역력이 흐트러졌을 때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 그리고 쇼크 반응들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 면역력이 센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결국 면역력은 너무 세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21세기형 질병은 나타난다고 봐요. 그리고 아예 진짜 부자들이 있잖아요. 아예 부자들이 되면은 또 21세기형 질병은 사라진대요. 이게 생활 습관에 대한 인식,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한 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타입 5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삶까지 넘어가 버리면 진짜 건강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또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진입하는 이 나라들이 지금 많이 21세기형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서구화됐다라는 건 서구화되는 과정, 선진화되는 과정, 선진국에서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이 식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구화된 식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서양에서 먹는 그런 식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 발전이 되고 계속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음식들은 더 달아지고 더 짜지고 더 매워지고 더 자극적이게 됐어요. 그런 식단들을 서구화된 식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단들이 장 독소를 어마무시하게 생산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서구화된 식단이 한국에도 없었었어요. 근데 한국이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해지면서 그런 식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어딜 가든 달달한 거를 팔고 어딜 가든 정말 자극적인 걸 다 팔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 여러분들. 맥도날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맥모닝을 3년 동안 계속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부정맥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 여담이고. 자, 이렇게 서구화된 식단이 결국에는 우리 장 건강을 해치는, 그리고 장 건강을 해쳐서 장 독소를 생성하는 주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질환이 21세기형 질병에 들어가 있는 질병 중에 또 대사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2009년부터 2017년도 이렇게 사이에 기록을 봤을 때 이게 건강검진 수검자들 대상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2017년도 33.9%, 2017년도 인천에 34.6%, 거의 35%에 육박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으로 검진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사증후군은 예전에 부자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적당히 먹는 걸 넘어서서, 건강하게 먹는 걸 넘어서서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부자들만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였어요. 뭐 대사증후군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혈압도 있을 수 있고 당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생기는 질병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자극적인 거를 계속 접하게 될 거고 우리의 건강은 더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 또 우리가 대사성 증후군에서 대사성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인슐린 수용체가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인슐린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흡수가 될 때 당화가 됩니다. 단 걸로 바뀌어요. 단성질로 바뀌는데 그 단 걸로 바뀐 거를 세포가 흡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흡수하기 전에 혈관에 막 떠돌아다니던 당을 세포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 신호를 보내주고 이렇게 약간 키를 가지고 있는 게, 한마디로 그 문을 열어주는 키가 한마디로 인슐린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노출되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노출되고 나면은, 또 스트레스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당이 땡기거든요. 이게 당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또 당을 보충하고 나면 갑자기 또 이게 혈당이 확 올라가요. 너무 빨리 보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왔다가 인슐린이 너무 또 없다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여기 보면 오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여기 딱딱딱딱딱 키로 딱 붙어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빨간 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이동이 용이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어떤 혈당들이 너를 뛰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막혀 있죠. 요런 여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문들을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키를 넣어야 되는 구멍에 자꾸 뭔가 이물질이 있어서 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어도 한마디로 키가 안 먹기 때문에 당을 흡수해내지 못해서 이제 우리 혈류에 당이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갖 질병이 시작이 됩니다. 혈류도 안 좋아지고, 그런 당 때문에 특히 제일 안 좋아지는 건 면역입니다. 혈액 안에 면역 기관인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런 당이 백혈구를 감싸기 시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면역 기관은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들어와도 잘 캐치해내지 못하고 항체도 생성해내지 못해서 우리가 당뇨병 걸리신 분들 보면은 감염이 잘 되시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많고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또 식이섬유가 또 너무 중요하죠. 우리 현대인들의 장을 해치는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대인들의 식단이 굉장히 흡수가 빠른 식단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풀은 전부 다 싫어하죠. 그래서 막 화냅니다. 밥상에 막 풀만 올라와 있으면은 왜 풀만이냐고, 뱀 나오겠다 하면서 저도 말 옛날에 투덜거렸거든요. 그래서 뱀은 한 마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이 식이섬유가 알고 보니까 결국엔 내 몸을 살리는 또 열쇠가 되더라. 이 식이섬유의 기능을 보면 이제 위장, 소장, 대장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켜서 포만감을 주고요. 그리고 소장에서는 또 혈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시켜 줍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장내 유익균들이 먹이가 된대요. 그리고 그래서 장 기능이 개선이 되고 장 환경이 개선이 되는 또 부분이 식이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배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독소 등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 답이 다 나왔죠. 현대인들이 가지는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장 상태를 안 좋아지게 만들고, 그런 장 상태가 안 좋아지면 독소가 생기는데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식이섬유다. 그럼 식이섬유 식단을 챙기면 되겠네. 그럼 결국엔 또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면 되겠네. 우리가 죽을 똥, 살똥 살아봐야 뭐겠습니까? 진짜 살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살똥은 장내 미생물의 어떤 비밀에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럼 결국에는 한국인의 원래 밥상을 찾아서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는 한국인의 밥상을 지금 챙겨서 먹고 있습니까? 조금 급한 대로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죠.
자, 우리 한국인의 체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한국인의 밥상이 진짜 인류의 건강을 살릴 수 있는 밥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인의 장 길이는 서양인의 장 길이와 다릅니다. 한국인의 장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장이 더 길어서 한국인의 상체가 동양인의 상체가 서양인의 하체보다 더 깁니다. 나는 왜 이리 길어? 상체가 길어? 왜 이리 안정키가 커? 뭐 그럴 거 없어요. 더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우리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자손들을 보면은 상체가 또 짧아집니다. 하체가 길어지고 절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장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곡류와 채소 위주의 식단이 장의 건강에 유리한 형태인데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밥상이 건강한 밥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전에 한국인의 밥상을 찾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힘듭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찾으려면 우리가 장금이하고 같이 안 살면 진짜 제대로 된 건강을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도 굉장히 이렇게 현대 식단에 맞춰가지고 음식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구조 방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영양과 그리고 물리적인 영양, 식이섬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식단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반드시 그런 골고루 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답은 제가 안 드릴 거예요. 그에 대한 해답은 2교시 준비하고 계시는 강사님이 그 해답을 알려주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장 건강 잘 챙기시고 반드시 좋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 120세, 140세까지 건강하게 또 우리가 또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셨죠. 저희들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저희가 진짜 먹는 음식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